식단은 우리 몸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올바른 아침 식단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스파이크가 없어야 합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잠이 쏟아지고 밥을 먹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허기가 지고 갈증을 느낍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은 아침밥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면 성인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우려하는데요. 또 아침 식사와 평균 수명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꼭 하는 사람들보다 남자는 40%, 여자는 28% 정도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아침 음식에 대해서 완벽히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좋은 정보를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침 식사는 꼭 해야 하는데요. 이유는 우리 뇌세포와 신경조직은 다른 조직과 달리 포도당만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뇌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오전에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해서 포도당을 공급해야 합니다. 미국 영양협회 조사에 따르면 아침을 먹는 아이는 아침을 굶는 아이보다 집중력, 학습 능력, 창의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침 공복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째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점막이 민감해서 어떤 것을 섭취하는지에 따라 컨디션이 달라지는데요. 아침 공복 및 빈속에는 음식 선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밤사이에 소모된 수분을 보충해주며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을 줍니다. 아침 공복에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게 되면 위에 자극을 주어 하루 종일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둘째는 오트밀입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고 혈당이 서서히 오르도록 돕습니다. 또 베타글루칸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유용하고 오트밀은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음식입니다. 셋째는 삶은 계란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신진대사가 뚝 떨어진 상태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 몸속이 시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분과 영양소 공급이 중단되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삶은 달걀을 먹으면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달걀의 흰자는 수분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병아리가 부화할 때 영양분의 역할을 하는데요.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가장 이상적으로 배합된 식품입니다. 중년 이후 점점 줄어드는 근육 보강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넷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아침에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에 포함된 팩틴이라는 성분이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전날 쌓인 장 속 노폐물과 독소를 자연스럽게 제거해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또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어서 공복에 먹어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기 때문에 식사 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이나
당뇨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침에 사과 한 개는 건강한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식품입니다. 하지만 사과에는 산 성분이 있어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공복에 사과를 먹을 때 속이 불편하시면 식사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아침 공복에 그릭 요거트를 먹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그릭 요거트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요거트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아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은 혈당 수치를 천천히 상승시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식욕 억제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어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릭 요거트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아침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콰이어트 모닝이라는 책에 따르면 첫째는 우유입니다. 공복에 우유를 마시면 우유에 든 칼슘과 카제인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벽을 자극해 무리를 주는데요. 특히 체질상 유당분해 효소가 적은 한국 사람들은 설사나 복통, 장염 등을 앓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또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우유는 연동운동을 자극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가 열량으로 전환되는데요. 특히 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 위궤양, 유당, 불내증 등의 환자는 빈속에 우유를 마시면 위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의 악효질, 타닌 등의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과다 분비를 촉진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삶거나 구운 고구마를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고구마는 위장에서 분해되고 흡수되는 데 시간이 걸려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지만 고구마를 삶거나 구우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돼 혈당을 급격히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고구마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셋째는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대용으로 바나나를 아침 공복에 많이 드시는데요. 그런데 이 바나나가 실은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우리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바나나를 공복에 먹으면 혈액 중 칼륨과 마그네슘 함량을 증가시켜 균형을 깨트리는데요. 빈속에 혈관 속 마그네슘 수치가 높아지면 칼륨과 균형 상태가 깨져 심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륨과 마그네슘은 숙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서 아침보다는 저녁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커피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아침 커피는 빠질 수 없는데요.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과도한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를 마시면 소화를 방해하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신경계를 자극하여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는데요. 특히 아이스 커피는 혈관 수축으로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기상 후 한두 시간 후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공복이 아닌 식사 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무심코 우리가 먹는 식습관과 행동들로 인해 우리 몸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요. 잘 알고 먹으면서 우리 몸과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와 아침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미지근한 물, 오트밀, 삶은 계란,
사과, 그릭 요거트, 아침 공복에 독이 되는 음식, 우유, 고구마, 바나나, 커피입니다. 여러분은 뭘 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주저주저 하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왜 나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해질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내놓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무엇이든 뒤돌아보면 후회가 들고 불만족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속성이 생기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충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완벽하게 하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대충 하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행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